끝은 없다. 개나 고양이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지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나스메 소세키의 나는 고양이로소이다가 그런 상상의 소산물이지요. 개나 고양이가 아닌 인간과는 거리가 더 먼 생물을 의인화한 소설들도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가 유명하고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도 그런 류의 소설입니다. 저는 변신을 읽다가 말았습니다. 인간이 벌레가 된다는 소설 속 모티브가 읽는 내내 거부감을 주어서 끝까지 못 읽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생물들은 참 독특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보면서 익숙해져서 별 감흥이 없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한 일들이 생물들의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그중 하나가 애벌레입니다. 봄이나 여름에 풀밭에서 징그럽게 꼬물거리는 애벌레를 볼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아무리 색깔이 선명하고 화려해도 아름답다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어두운 색깔의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있는 애벌레는 크기가 작더라도 위험할 것 같아 보여서 모르고 근처에 갔다가 발견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애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애벌레는 번데기가 되고 결국 나비가 됩니다. 애벌레를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지만 나비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애벌레가 생을 마감하는 순간 조물주는 나비를 부른다. 블랙. 애벌레가 되는 것을 한번 상상해보면 어떨까요? 다소 거부감이 드는 겉모습을 떠나서 애벌레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애벌레가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예상하기로는 먹고 싸고 자고의 활동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새나 다른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아서 도망을 가거나 위장을 하거나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도 나름 행복할 수 있을 거예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이런 일들은 사람도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니까요. 애벌레는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부터 몸이 무거워지고 이상하게 잘 안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도 살려면 또 무언가를 먹으려고 노력하겠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동을 하다가 점점 몸이 굳어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 정신을 잃게 됩니다. 아마 정신을 잃기 전에 이렇게 나는 죽는 건가 하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나긴 잠에 빠져들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눈이 번쩍 뜨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몸을 둘러싸고 있는 어둡고 단단한 관과 같은 번데기 껍질 때문에 마음대로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껍질을 탈출해서 기어가려고 하는데 기어갈 수 없습니다. 꼬물거리며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지요. 대신 다리와 날개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잠시 뒤에 젖어있던 날개가 마르자 날개를 힘차게 움직여 봅니다. 그 순간에 나비가 된 애벌레는 공중으로 날아오릅니다. 애벌레가 죽는 순간 조물주가 나비를 불러낸다면 사람이 죽는 순간 신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신은 어둠의 순간에, 죽음의 순간에 새로운 호출을 할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이 무척 허무하게 느껴집니다. 내 인생은 먹고 싸고 자고의 반복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살다가 나는 가겠구나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자신의 존재와 역할에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삶의 중간에 극적인 변화의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신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가장 극적인 호출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신비로운 일보다 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아름다운 변화가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느껴지고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끝났다고 느끼는 순간 신의 새롭고도 놀라운 부름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오늘도 좋아.